중국을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한 건 미국과 이해관계가 똑같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당시 이제 한국의 정부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의 그 근간은 그거였어요. 동맹은 미국 하나의 동맹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강과 잘 지낸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북한과는 남북 상호 기본 합의서에 따른 공존, 이게 큰 대외 정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와 지금은 국제 정세가 조금 달라졌죠. 무엇보다 달라진 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점점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전과 똑같은 그런 접근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사실 고민할 지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갑자기 그래 우리 오늘부터 중국이 적이야 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내부에 치열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일한 동맹인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 15도, 20도 정도는 미국 쪽으로 틀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하기 전에 90도, 180도 트는 거는 문제죠. 사실 우리가 전략적으로 15도 정도 틀되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계속 관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책들을 점검해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중 갈등이라는 굉장히 국제 정세의 상수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앞으로 대결하겠다라고 했다면 우리도 미국 쪽으로 한 뱃머리를 한 15도, 20도 정도 같이 트는 게 저는 전략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하기도 전에 아주 막 급변침을 한다. 90도, 180도까지 급변침을 한다. 그건 저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그런 유사 상황이 번져서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한국 입장에서는 관심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뭐 공공연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도 타이완 유사 상황에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주일 미군 미일 동맹은 이 타이완 유사 상황을 상정한 그런 군사 작전들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한미군 주둔의 목적은 미션은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2기 때 국방부 차관으로 지명한 콜비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주한미군을 북한 위협을 견제하는 데만 묶어둬서는 안 된다. 중국을 견제하는 곳으로 성격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는 자체 핵무장이라든가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전략을 재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자체 핵무장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트럼프 2기 때는 분명히 한국 정부에게 타이완 유사시 너희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라고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또 주한미군 성격 변화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하려 할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현실화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한국에도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까? 쉽게 말해서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은 가정을 전제를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타이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인 충돌이 확전이 된다면 일본과 한국이 개입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가 한국에 있잖아요. 정말 중국하고 미국이 이 지역에서 싸운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미국의 주요 군사 기지, 병참 기지를 공격하려 할 것이고요. 그게 한국과 일본인 거는 뭐 자명한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사실 안보 전문가들은 당연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 지도자들, 트럼프와 한국의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총리, 한미일 지도자들이 만난다면 너네들이 군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디까지 도와줄 거야?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이완을 둘러싼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고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들은 무엇이 될 것이냐, 분명히 이 부분도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가 타이완 문제를 생각할 때 군사적 충돌, 전쟁 이런 쪽으로 너무 접근하는 것은 사실 상황을 너무 과장되게 인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안보 전문가들은 그런 상황들을 염두를 해둬야겠죠. 이런 비슷한 질문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미국 관리들이나 전직 관리들한테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어떤 질문했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디가 더 중요해? 너네들은 어느 나라를 더 좋아해? 한미일 동맹하고 미일 동맹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 어떤 전직 관리나 현직 관리도 이게 더 중요해? 라고는 답은 하진 않았고요. 내가 만약에 미국의 고위 관리인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모범 답안을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조약에 근거한 동맹국이야. 그리고 한미 동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그 사람들 용어로 린치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핵심 축이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타이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지만은 미국과 타이완은 동맹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제1도련선에 위치한 핵심 지점이다. 타이완의 안보가 영내 안보와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1도련선이라는 말을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씩 등장하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선은 아니고요. 어떤 가상의 군사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오키나와랑 타이완, 필리핀, 몰라카 해협을 이렇게 딱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하는 중국을 저지해야 되는 첫 번째 선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서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를 사수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타이완이 위치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요 필리핀이나 타이완 사이를 잇는 바시해협 같은 경우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일본의 원유라든가 액화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수출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또 이 지역이 미국의 안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잠수함이 빠져나와서 작전을 하려면 여기를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서태평양을 지나서 미국에 가까이 다다를 수 있다면 잠수함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발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전략가들 입장에서도 이 제1도련선을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은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국도 중요하고 타이완도 중요합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그 안보의 중요함의 어떤 성격들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나라를 찍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못하겠어요.